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현식입니다. 어젯밤 또 비가 내렸었거든요. 저희도. 근데 날씨가 좀 선선한 것 같은데 또 오늘 또 서울은 낮에는 폭염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때문에 요즘 계속 몰고 오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미술 전공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또 인디버즈, 파이퍼보이즈라는 팀에서 힙합이라는 장르의 음악 활동을 하면서 가수 키우는 그런 일도 했었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력이 요즘 이런 아메이에서 출시한 메타버스 기반의 그 스마트 바이크 25센트 라이드의 이 공식 음원 신세계를 제가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또 본사에서 또 다시 한번 컨택이 들어와서 두 번째 곡을 요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25센트 라이드 메타버스 상에서 저는 러프라이더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친구 추가해 주시면 또 저도 답 친구 추가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라이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이제 비니윤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하이퍼보이즈라는 그 팀에서 음악 활동할 때는 또 비미스트라는 랩 네임을 또 사용을 했고요. 제가 이름이 좀 많죠. 이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이 매번 시즌마다 다른 부캐를 통해서 이제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니까 인생에서 많은 부캐들을 좀 거쳐온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부캐 말고 오늘은 또 하나의 부캐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부캐의 특성을 좀 이제 정의를 하자면 앞으로 제 인생에 또 다른 또 부캐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 새로운 부캐를 탄생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부캐입니다. 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노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막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뭐 시작을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좋은 뭐 스피커를 뭐 하나 사든 어떤 일이든 이 무언가를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생을 재미있게 살기 위한 수입을 창출하는 부캐. 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이 고민을 풀어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과로 냈던 부분을 근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또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 강의의 시작은 나이키는 왜 아마존과의 결별을 선언하였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 곧 질문을 하나 좀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뭐 그냥 혼자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으로 뭐 남겨주시면 또 제가 또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요. 나이키는 난데없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마존이라는 유통 채널에서 판매 중이던 모든 상품을 철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아마존은 우리나라의 쿠팡처럼 유통시장의 공룡으로 불리는 거대 기업입니다. 이제 나이키 역시 아마존을 포함한 아마존 뭐 옥션 뭐 여러 가지 그런 도매 채널의 매출이 나이키 전체 매출의 84%나 해당되는 그런 매출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런 유통업체들에서 나이키의 모든 제품 판매를 갑자기 중단해 버린다니 이 업계에서 의아한 반응을 보였겠죠. 매출의 84%를 포기한다니 그런 결정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끔찍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미친 결정이었대요. 이런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당장의 엄청난 리스크를 뒤로 하면서도 이 아마존에서의 전면 철수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D2C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D2C가 뭐냐면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이제 대형 유통 플랫폼인 아마존, 쿠팡, 옥션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을 자사몰로 바로 유입시켜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충성도 높은 고객이 있으니까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 및 서비스를 본사가 직접 하겠다. 이 말의 포인트는 충성도 높은 고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여러분들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나이키가 D2C 전략을 써서 보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보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겠죠. D2C 방식 같은 경우에 이 지구 최고의 유통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그 말인즉슨 가장 선진 유통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따라하고 싶지만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매니아층, 즉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나이키의 입장을 들어보면 매출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통 방식에서는 아주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전략이 당장 눈앞에 84%인 그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더욱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나이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이키 이외에도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었던 소비자 입장에서 D2C 전략이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오를 것이다.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메리트도 역시 소비자의 그런 서비스의 질 역시 다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소비자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소비자들은 결국은 그냥 지출은 그냥 거저 지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잘 내놓은 그런 마케팅, 너무 막 혹할 마케팅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곤 하겠지만 늘 그렇듯 소비자는 호갱이었고 내가 혜택을 받는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정말 소비자를 위한 방식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제 생각은 이제 D2C 전략, 직접 판매. D2C 전략을 통해서 유통 마진 절감 비용, 광고나 마케팅 했던 그런 비용들을 이제 D2C 전략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소비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식을 택하면 어떨까요? 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비용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어쩌면 좀 이상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이키가 운동화를 나이키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근데 친구한테 이거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나도 살래! 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께 이제 나이키의 본사에서 고맙다면서 유통 광고비를 나에게 지급한다. 너가 몰에서 직접 와서 샀으니까. 유통 채널을 가서 산 게 아니고 몰에서 직접 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비용들을 좀 아꼈어. 너에게 나눠줄게.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백종원이 운영하는 새마을 식당에서 열탄불고기라는 그런 맛있는 고기가 있어서 친구들을 우르르 막 데리고 가서 막 먹었더니 백종원 아저씨가 당신 우리 가게 매출 올려줬으니까 광고비 줄게요 라고 하는 거죠. 예, 이와 같은 방식은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택할까라는 의문점도 가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된다면 정말 소비자를 위한 방식인 것 같고요.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는 행위인 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아메이라는 기업입니다. 나이키, 테슬라,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 D2C 방식인데 기초 공사부터 완전히 달랐죠. 이 아메이가 창립될 때부터 이 소비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돌려주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회사가 나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이 기업 간의 갑과 을 관계가 아닌 윈윈 관계를 처음부터 구상해서 생겨난 기업이 바로 이 아메이라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나이키도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이 나 같은 일개 소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윈윈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뭔가 매칭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이 많은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을 만들어낸 기업이 바로 아메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는 D2C 방식을 써서 생겨난 이득을 회사가 가져가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들을 써왔던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알고 나니까 정말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합리적인 부분을 불합리적으로 살아왔고 불합리적인 부분을 왜 당연하다시피 살아왔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지울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아메이 창업자 중 한 분인 리치 디버스 창립자분이 쓴 책이 그 유명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펴낸 분이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 단어가 성립이 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이 D2C 방식에서 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방식을 이해하니까 이 제목대로가 정말 가능하구나 와닿더라고요. 물론 60여 년 전, 거의 이제 아메이가 창립이 되었으니까요. 60여 년 전부터 이 방식을 택해서 아메이 회사가 계속 커왔는데 처음부터 효율적이고 적합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성세대 분들은 아직까지 이 백화점에 있는 제품이 검증된 제품이고 좋은 제품이다라는 인식들이 남아있죠.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첫 번째로 인터넷이 전 세계로 이제 보급이 되고 난 뒤였고요. 이제 정말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거는 스마트폰이 전 세계인들의 손에 쥐어지고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지금 말합니다. 이 시장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메이가 오래된 기업이고 오래된 비즈니스라서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거 아니냐.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미래학자 전문가들의 말이 더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브리핑 받아보거나 예상을 해볼 건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그런 시작은 정말 지금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아메이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 정말 제조회사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기적의 1마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조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정말 크게 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 옆에 있는 그런 물까지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59년에 설립이 되어서 많은 그 연구단지 규모를 보유하고, 많은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진도 굉장히 많고, 수많은 특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이런 대학교들과 기술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 나라의 뭐 생활 습관, 건강 습관, 미래 건강, 미래 트렌드, 뭐 이런 것까지 모두 연구하는 회사가 아메이기 때문에 직접 제조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제품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뭐 아메이 제품 좋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의 특징이 제조회사라는 부분입니다. 이 업계에 비슷한 다른 업체들을 보면은 제조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OEM을 주고 제품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어떤 다른 큰 공장에 요청을 해서 아예 별개로 유통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유통 과정이 한 번 더 생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했을 때 우리가 아메이가 제조회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아메이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아메이라는 그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건의 그런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책, 전자책, 학술지 논문 뭐 이런 것들 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논문들이겠죠. 6천 건이 넘는 그런 논문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아메이 성공자 스토리를 이렇게 몇 번 들어보다가 학교 도서관에서 아메이를 검색을 해서 그 책을 찾아보고 그 책을 통해서 아메이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 성공자 반열에 오르신 분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이 학교에서 이런 자료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믿을 만한 검증될 만한 그런 자료가 정말 많다라는 거고 우리가 사실 검증할 자료는 정말 많은 거지 우리가 뭐 흠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흠을 잡을 수 있겠고 검증하려면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증할 자료가 없다면 그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좀 다른 업계를 막 이렇게 굳이 막 까내리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요즘 너무 막 자꾸 이상한 기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토종기업 애땡땡 회사가 아메이를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기업들, 뭐 이런 기사들. 그 안에서 이제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한국 아메이를 제쳤다, 매출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거는 애땡땡 회사에서 보도 자료로 직접 기사를 좀 내달라고 부탁한 자료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게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그 땡땡 회사에서 글로벌로 이렇게 막 진출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많은 또 다른 나라에도 진출을 했는데 그 다른 나라 매출까지 다 합해서 한국 아메이 매출과 비교를 해서 한국 아메이 매출을 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 밑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저도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그 회사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니까 학술지 논문이 2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책이나 뭐 이런 검색 결과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검증하려고 해도 이게 검증할 자료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검증할 만한 진짜 좋은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이 바로 다이렉트 셀링 뉴스라는 해외에 있는 기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검증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다이렉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직접 판매 업계에 관련된 그런 많은 업체들을 전 세계 업체들을 전부 다 이렇게 탑 100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2020년 매출 기준으로 작성이 된 그런 탑 100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발표에 총 100개 기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65개 기업밖에 목록에 없습니다. 100개 기업이 아닌 65개 기업만 올라온 이유가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있었던 이 또 탑 100 리스트에 보면은 탑 100 리스트에 51개 업체만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65개 업체만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 감소가 뭐 굉장히 많았고 작년에 뭐 재작년에 코로나도 참고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기업들이 본인 매출을 공개하기 싫어서 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메이 같은 경우 이렇게 매출 공개도 했고 실제로 그 매출 추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 한 4위, 5위 정도만 가도
벌써 이 아메이 매출의 반토막이 나 있죠. 애텀이라는 그런 한국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위권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매출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네, 이런 걸 이게 진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한테 더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매출도 커야 되고 제품도 좋아야 되고 검증된 제품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미 60여 년 정도 이렇게 아메이는 계속 기업을 유지해오면서 검증할 대로 검증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규모에서 또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파이도 커지겠죠, 확실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대충 알아보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저 밑에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 처음에는 수입이 적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그룹이 형성돼서 매출이 늘면 그때부터 만족할 수준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 수입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의 수입과는 많이 다른 형태의 수입이다라는 거죠. 직장은 한 달 다니면 바로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우는 직장 수입 같은 그런 노동 수입의 형태가 아닌 자산 수입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 수입이 아닌 자산 수입을 노동 수입을 하면서 자산 수입을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업의 형태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좀 이제 소비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부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전략적인 소비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좀 가속도가 붙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내 아이템이 무엇인지 처음에 소비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유리한 소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따져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쨌든 생필품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30만 원치 생필품을 구매를 했을 때 0.1% 300포인트 정도가 적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생필품들을 구매를 하면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현금 캐시백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유통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 남은 금액들을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10명한테 소개를 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각각 거래를 하지 나한테 10명 데리고 왔다고 돈을 주진 않죠. 그래서 포인트 적립을 따로 뭐 추가적으로 해주진 않고요.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10명한테 소개를 했을 때 나한테 광고비 명목으로 그리고 유통비 명목으로 27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즘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도전하시는 부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 3개월 정도 좀 되면 이 브론즈 빌더라는 그런 핀에 도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야매를 시작하시고 한 100만 원 정도 초반에 수입을 벌어 가시는데 불과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는 보너스 배율표를 보여드린 건데 크게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구매를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120만 PB 그러니까 즉 9% 정도의 요율표를 받고 3명의 지인이나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20만 PB 가장 낮은 그 3% 요율을 우리가 세웠을 때 약 10만 원 초반의 수입이 발생하고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가 제공이 본사로부터 됩니다. 그거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그룹들이 조금씩 커나가면서 이제 3개월 정도의 그런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100만 원 초반의 수입 정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넘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핀들을 성취하게 되면서 어떤 분들 2명의 그 친구와 가족 모든 그런 그룹들을 형성해서 그분들을 돈이 되게 해줬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소득 3명을 성공시킨다. 그러면은 8천에서 1억 원 정도의 그런 보상이 만들어지고요.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은 또 아메이를 잘 몰라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게임에서도 보면은 이 핀이나 이런 것들, 계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면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걸. 그래서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그런 자산 소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연 3회 보상 여행을 통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의 대우를 받는 그룹이 바로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기간과 연소득의 그런 추이를 이렇게 봤을 때 중 6개월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9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이 아메이에서 추가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를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사업을 했을 때 9천만 원 내외의 그런 소득, 그리고 5년에서 10년은 한 2억 이상의 그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않은 기간은 우리가 제외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기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그 수입이 우리가 연봉 개념이 아닌 연소득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 자산 수입의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9천만 원 내외의 그런 소득을 받는다면 정기예금 이자율 2% 감면 시 은행 예치금 내가 50만 원 정도의 5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 요즘 부자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죠. 우리 그 부자의 기준에 계속 맞추기 위해서 아무리 뛰어도 그 기준은 자꾸 더 멀어져 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메이 비즈니스 통해서 이 자산 가치를 키워나가는 일을 계속 해나가신다면 조금 더 그 부자의 기준이 올라가기 전에 내가 먼저 따라잡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수입의 원리죠. 이 평생 수입이 가능하고요. 이 소득이 상속도 가능한 그런 사업 소득입니다. 평생 수입의 꿈은 이게 한 사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젊음을 이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그 체인망 시스템, 이게 체인망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면 평생 수입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6개월 안에 1억을 모으는 게 빠를까? 3년이라고 쳐볼까요? 예를 들어 3년으로 1억을 모으는 게 빠를까? 1억을 버는 게 빠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빨리 1억이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뭔가 의심을 할 만한 일은 없고요. 검증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핀들이 이렇게 더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사실 이 중간 정도에 속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이 일이고 내년에 내 연소득을 내가 그런 정하는 일이 바로 이 비즈니스인 거죠. 이 일은 이 카카오톡이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합니다. 카카오톡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에어비앤비나 쿠팡이나 우버,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할까요? 아니죠. 이미 그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들의 채널에 조인시키는 일만 하고 있죠. 이 아메이 일도 아메이가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을 나의 체인망에 조인시키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즉 기업들은 이 자신의 유통 채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인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기업들을 먼저 조인시켰을까요? 아니면 소비자를 모으는 것을 먼저 시작했을까요?
소비자를 먼저 많이 모아놓고 기업들이 저기 소비자들 회원들 엄청 많은 곳이네. 나 카카오톡이랑 조인해야지. 라고 해서 뒤늦게 조인한 게 바로 기업들인 거죠. 그만큼 회원이 자산이다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좋은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메이 제품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요즘 들어서 정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을 나의 그 지인들과 가족들, 소비자들을 다 조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우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제조회사이자 나에게 제품을 주는 D2C 기업인 거죠. 그리고 나는 카카오톡처럼 그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나의 비즈니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비슷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카카오 기업이 잘 되는 이유는 매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메신저 기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계속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이유는 매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생필품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도 높은 매니아들이 지속적인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고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컨셉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저는 전략 소비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차피 다 지출해야 될 그런 생활용품들, 매달 매년 계속 지출해야 되는 anyway money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지출로만 끝났던 소비가 수입으로 돌아오게 되고, 저는 이 방식을 통해서 평생 생필품 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이 세 가지를 잘 행하면 가능합니다. 흩어졌던 소비를 모아줍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기업들의 제품들을 제가 써왔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에 굳이 그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이 아메이에 있는 제품들로 쓴다면 이 소비를 모았을 때 혜택이 더 크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현대백화점에서 냉장고가 싸고 하이마트에서 에어컨이 싸고 그리고 또 전자레인지는 또 어디가 싸고 이렇게 다 따로 싼 거는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현대백화점에서 그 모든 걸 다 같이 사면은 다 각각 사는 것보다 더 싸더라고요. 흩어졌던 소비를 모아주면 기업은 혜택을 줍니다.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소비를 모아주는 일을 먼저 하고 두 번째,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소비를 해야겠죠. 흩어졌던 소비를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모두 하나하나가 검증이 되고 안전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아메이가 그런 니즈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런 써보고 발라보고 먹어본 그런 경험들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 누군가한테 경험을 알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딱 세 가지만 하면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근데 1번, 2번은 모두가 잘 하겠다고 하는데 이 3번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번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죠. 근데 평범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업처럼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거는 그렇게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메이 회사가 가진 기업의 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말하는 비전에 정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처럼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두 번째로 하루에 시간을 쓸 때도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할 그런 친구들도 가득했으면 좋은 그런 친구 부자의 삶. 이 세 가지가 제가 꿈꾸는 인생관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부터 저는 새로운 부캐인 ABO라는 부캐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 네트워킹 기회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잘 정의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 글을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고객의 구매 경험,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까지의 여정에서 고객을 도와주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게 도와주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와 이건 딱 아메이 비즈니스의 형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자메이 너 그 제품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딱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말장난하지 마라고 하겠지만 이 제프 베조스라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 이분이 얘기한 부분들을 좀 인용을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품을 파는 형태가 아닌 경험을 파는 비즈니스 형태가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험을 파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게 바로 아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윤여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